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 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그리고 사실 그 미국의 금리 인상도 항상 그래왔지만 언제 될 거다 한 것이 지금 뉴스도 사실은 또 임박했다고 계속 나오는 거지. 뭐 계속 그러잖아. 정확히 언제 된다는 어떤 건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연달아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길 거라고 계속 뉴스는 나오고 있지만 지금 벌써 이런 내용의 방송만 벌써 저희도 한 3차례 4차례는 한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우리나라 이거를 계속 짚어드릴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사실은 그것과 그 실제로 서민들의 삶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걸 아마 3회째인가 4회째 때 아마 이 내용만 가지고 근데 해줘도 또 그때 잊어버리더라고. FBI는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해줬거든.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네, 다시 물어보고 그래요. 또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변함없이 부동산을 폭락론자들은 항상 폭락론자들의 대표적 논리 하나가 미국 금리 인상이야. 미국 금리 인상이고 그래서 한국도 금리가 오르고 그래서 부도가 많이 날 것이다. 그래서 아까 계산했죠. 자, 그 제가 늘 말했지만 저는 6% 7%대 쓴다 그랬었어. 지금도 6%대 많아. 그지만 아까 그 서진이는 몇 프로대 쓴다 그랬지? 제일 낮게 쓰는 거는 3.8인데 3.8이고 4.8도 쓰고 있어. 4.8. 4.8, 3.8. 나는 5.1도 쓰고 있어. 그러니까 5.1, 5.1이나 4.8이나 보면 내가 아까도 계산했죠. 2억 원을 대출 받았을 때 1%의 차이는 연 2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월 한 10몇만 원, 그렇지. 10 한 5, 6만 원, 그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1%가 인상이 됐다. 2억을 빌렸는데 그러면 한 달에 15만 원 정도만 더 내면 된다. 그러면은 그 15만 원 때문에 1%가 올랐다고 그 집이 경매당하나? 근데 그만한 어떤가? 대출을 또 운영할 만한 그 저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담은 안 되죠, 사실. 당연하지. IMF 때는 24% 냈어. 24%. 1억 빌리면 월 200씩 냈어. 우리 집이 그랬어. 월 200씩. 월 200씩 1억 빌리고. 지금은 5% 잡으면 월 40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40만 원 내는 놈한테 60만 원 내라라고 한다면 즉 50% 인상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5% 내던 놈이 7.5%를 문다고 부도나나? 그러나요? 네, 그러지 그러진 않죠. 않지. 담배값 올리면 담배값 금방 뭐 끊길 것 같아서 계속 피우잖아. 끊임없이 피워. 자동차값 막 1, 2천씩 오르면 안 살 것 같지? 근데 도로에 꽉 차잖아. 그러니까 부동산의 대출 금리가 현재 상태에서 50% 인상이 됐다 칩시다. 그 어마어마한 인상이야. 그렇죠. 엄청난 인상이잖아. 네. 50%야. 그러니까 5% 쓰는 사람한테 7.5가 되는 거야. 진짜 휘청한 사람도 있고 4% 내면은 6% 돼. 네, 그냥. 근데 봐봐. 1억을 빌렸으면은 4% 쓰던 사람이 6% 되면은 연간 200 차이야. 그러니까 한 15만 원 차이고. 2억을 빌렸었다. 그러면 연간 400, 한 달에 30 차이야. 그렇죠. 자, 2억을 빌려 쓰고 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2%가 확 50%가 뛰었어. 그래도 월 30만 원 더 부담돼. 그래서 그러면 경매 당하나? 그렇진 않죠. 안 그래요? 30만 원 좀 더 간다고 경매 당해? 아니죠. 그러면은 어디 알바를 뛰지. 요즘에 그 어디 가벼운 햄버거집 알바만 해도 그 정도는 충당되겠네. 그러면 오히려 금리 인상이 직업 개발이 돼서 좋은 거야? 알바를 안 뛰면 자기 허리띠 졸라오면 돼. 외식 한 두세 번 안 하면 된다고. 2번으로 줄이면 맞잖아. 1번으로 줄이면 30만 원 정도. 쓸 때 다 쓰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부족한 다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의 현재 생활 패턴은 바꾸지 않으면서 이게 올랐다고 해서 큰일이 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수치적으로 계산을 그렇지. 해버리면 바로 그런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집이 없단 말이야. 통상 대출을 안 쓰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대출을 쓰는 사람이라면 계산이 나오는데 왜 못해? 그지? 2억 원을 쓰고 50% 상승이 됐어도 월 30밖에 인상이 안 돼. 그잖아. 그러면은 1년 내내도 400이면은 1년 내내 술값만 해도 몇백 나가지 않아? 우리 그 소주 빼고 나와. 1년에 1년에
우리만 해도 술 마시고 뭐 하면 어제도 이제 저녁에 그 과메기로 술 한잔 했거든. 그것만 해도 2, 3만 원 그냥 나온다고. 그럼 3만 원이야. 일주일에 3만 원이면 한 달에 12만 원이야. 그럼 1년에만 해도 100 얼마가. 그거 술만 안 먹어도 100 얼마는 세이브 되지 않나 솔직히? 그렇죠. 담배 그렇죠. 얼마? 담배도 그래요. 담배 얼마 펴? 한 하루에 갑에 5천 원이야? 하루에 5천 원 한다고 해도 한 갑이 5천 원이니까 그리고 요새는 그 커피 한 달이면 15만 원이잖아.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 그러니까 담배 끊고 커피도 커피 끊으면 커피도 한 4천 원 잡아도. 그래 2억 대출 받고도 50% 인상이 돼도 담배나 커피만 딱 줄여도 해. 그러네. 근데 그건 안 줄인다. 그러니까 그걸 안 줄인다는 얘기는 설마 경매 당하는데 안 줄이겠어? 안 줄인다는 얘기는 경매 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지. 경매 당한다면 안 줄일까? 줄이죠. 줄이지. 화장품 하나 덜 사고 옷이라도 하나 더 사면 되는 거지. 근데 5단벌 들 사면 그거 그냥 끝나버려. 그치. 맞아. 5단벌이 보통 10만 원, 막 10몇만 원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도 대신에 대중교통 타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안 되면 알바 하나 더 뛰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미국 금리 인상이 얼마나 오른다고 대한민국 금리가 갑자기 50% 상승할까? 그래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부동산의 대폭락이 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머리가 있단 말이야. 하우스 푸어가 뭐 확산이 되고. 어. 근데 그 하우스 푸어가 사실은 다 그런 거고. 방금 그 정도의 돈이 오른다 해서 하우스 푸어가 진짜 하우스 푸어가 되나. 좀 어떤 억측이 좀 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그래서 자기 폭락론자들이 대부분 집에 가진 재산이 없어. 재산이 있고 한 번만 이자를 줘보는 버릇을 해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도 교육생 분 중에도 이제 본업이 있으면서 본업의 어떤 그 들어오는 그 수준이 좀 낮으니까 토요일 날 뭐 일요일 날 알바도 뛰고 라인들을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경매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해야지. 대출에 대한 고민을 안 해요 그런 분들도. 진짜 하는 사람은 고민 절대 안 하고 고민이 되면 집 한 채 팔면 되고 전에도 말했듯이 전세값이 집값을 근처에 놀잖아. 그러면은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현재 시가의 90% 잘 안 해줘. 맞지? 그렇잖아. 근데 전세값은 8, 90% 하잖아. 그러니까 전세값 빼서 융자 갚아. 어제 그 새벽에 그럼 돼 안 돼? 돼요. 전세값이 높잖아. 3시인가 그 잠을 깼는데 TV를 트니까 뭐 이제 그 경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전세값이 급등해서 그 전세값을 빼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시장에 분양권을 그걸 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근데 아침에 그걸 또 종용을 하고 아침에 라디오 보니까 또 그 요즘에 분양 과잉 공급돼가지고 과액금 네, 마이너스 프리미엄. 네. 그리고 또 집에 그 건설사에서는 분양이 안 되니까 이제 또 그런 방금 같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네. 그렇게 하고 그런데 참 희한하고도 희한한 게 우리나라처럼 유례가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집도 지어지도 않은 집을 돈을 미리 주고 계약해가지고 그 계약 해지도 마음대로 못한다. 왜냐하면 그 건설사가 힘있게 이제 그 국회에 작업을 해놓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지도 못하는데 하여튼 없는 집을 분양을 받아 우리나라는. 근데 경매로 집 하나 이렇게 하려면 대출 이렇게 거기 대출은 당연한 대출로 생각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건데 희한하더라고. 시장이고 그런 생각들은 또 못하는 것 같고. 진짜로 내가 얘기를 하는데 대가리가 멍청해서 그래. 내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 내가 멍청하다고 하면 진짜 멍청한 거야. 완곡하게 표현을 한 한번 번만 생각해봐. 아니 완곡하게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야 너 정말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 수준인 거야. 이게 보통 이게 일반인 수준보다는 많이 좀 낮다. 그렇게 봐야 돼. 왜냐면 정말로 이거는 눈에 뵈고 앞에서 돈 번 사람 부지기수로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아니 뭐 1, 2천 벌어왔어? 진짜 몇 억씩 돈 남겨먹어. 그럼 게다가 더 걱정 없는 게 방금 같은 이야기한 거는 일반 대출 이야기고 경매로 물건을 사서 경매로 낙찰을 받는 이후에는 이게 더 걱정이 없는 게 저희들이 항상 그 권하는 게 그 대출 이자를 감당하고도 남는 구조를 가져가라고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남는 구조에서 사실 내 수입이 더 줄어든 뿐이지 내가 추가로 들어간 돈은 사실 없다.
그렇지. 이자가 올라들어가 예를 들어. 근데 경매는 더더군다나 더 안전하지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 댓글 남겨놓은 거 보면은 아니 자기 가족하고 오순도순 살 집도 살지 말지를 고민하고 뭐하러 그러면 사냐 그잖아. 아니 차 같은 경우를 그럼 뭐하러 사. 차는 사면 떨어지고 냉장고도 내가 늘 말했지만 우리 몸 주변에 있는 모든 제한은 사면 무조건 떨어지는데 가끔 안 떨어지다가 가끔 떨어질 수도 있는 부동산 가지고 왜 생지랄이야. 우리는 그렇지 않아? 가끔도 안 떨어질 것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떨어지고 올라서 돈도 버는데 주변은 다 떨어져. 그제? 그래서 그때 내가 늘 말했잖아. 전자제품 사서 후회 안 하려면 죽기 6개월 전에 사고. 왜냐면 아이폰 6 사면 좀 이따가 7 나오잖아. 그잖아. 내년에 또 나온대. 금방 나온다며. 그런 사람은 진짜 그 스마트폰 안 써야지. 그러니까 안 써야지. 근데 스마트폰은 좀 잘 써요. 그 다음에 체카닥 부동산으로 투자해서 후회 안 하려면 죽기 1년 전에 사래. 죽기 1년 전에 사면은 후회 안 하지. 후회 안 하지. 이게 절대로 떨어지고 죽는 거는 못 보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랬잖아. 진짜 미련한 거야. 근데 대출에 대한 생각은 중간이 없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아예 그쪽에 대한 대출에 대한 어떤 그 좋은 긍정적인 마인드 있으신 분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게 교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교육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남한테 전파를 해.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하면서. 맞다고 생각해. 진짜로. 왜 그런지는 나는 모르겠어. 어제 그 생각나는 게 PT 우리 경미 씨가 한번 오셨는데 36 주부세요. 그런데 새로 네, 가입한 PT 네, 이번 소금쟁이 할 거야 안 할 거야? 예, 한대요. 한대? 네. 그럼 빨리 꽂으라 그래. 알았어. 이왕이면 연말 넘기기 전에 꽂으라 그래. 아니 그래서 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제 집에서도 신랑이 이제 지지를 해주고 기존에 갖고 가입했던 어떤 연금, 보험 이런 걸 다 깬 거예요. 그 기존에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재테크의 방식들을 다 깨고 경매로 어떤 그 직업적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몇 천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이제 그 교육을 받으면서 경매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똑똑한 거지. 그래서 아예 그렇게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교육이 굉장히 쉽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렵더라고요. 아예 안 돼요. 내가 이번에 공무원 연수원 가서 얘기했던 거 안 들었지? 거기서 주식하고 펀드는 잘하잖아. 들었어. 들었어? 생판 듣도 못한 나라의 펀드는 투자해가지고 그 얘기 들었어. 하면서 들었어요. 자기 몸에 가장 가까운 오늘도 자고 나왔던 자기 부동산에는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본처는 소홀하고 첩에만 사랑이 빠져 있는 거잖아. 그래 되지. 내가 그 얘기를 딱 했잖아. 들었어? 안 들었지? 안 들으니까 이게 홍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DJ 비드라는 말도 안 되는 근데 사람들이 도메인을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바꾸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야 되는데 꼭 뒷부분에 가서 깊이 있게 되더라고요. 비유법을. 그거 괜찮지? 네. 아니 봐봐 자기가 진짜로 가까이 있는 의식주잖아. 사람은 의식주를 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자기 집은 있어야지. 아니 최소한 태어나서 자기 집도 없고 자기 땅도 없이 살다 죽으면 허망하지 않아? 무소유를 실천하는 건가? 정말 허망할 것 같아요. 허망하지 않아. 아니 자식한테 뭘 주고 갈 건데? 전세 보증금을 물려줘. 차용증 뭐 이런 거. 자기 성을 물려줘. 전세 보증금 같은 거 물려주나? 전세 보증금과 임대차 보호법에 임차인의 권리를 넘겨줘? 태어나서 뭔가 아니 안 그러면은 그냥 입에 풀칠만 하다가 사는 게 우리 목표인가? 우리 수연이 목표. 저희 목표는 뭐 40세 되는 해에 150억. 떼부자라고 얘기해. 나는 어느 구체적으로 좀 정도 더.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던 게 그냥 떼부자가 되는 거였어.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 그 마음이 너무 강했지.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회장님은 숫자가 없어.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 무한대. 그러니까 숫자를 이제 정하지 마봐. 네, 그냥 떼부자가 되고 싶다. 어떤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내가 꼭 잡아서 안 놓치고 싶다. 그 마음이 있으면 돼. 그러면 돼.
그 제이도 어떤 숫자 얘기한 적 없잖아. 특별히 없죠. 특별히 없었어. 그제. 내가 어떤 기회가 왔다. 그럼 기회를 내가 꼭 잡아야지. 이런 생각. 네. 그래서 그 기회 중에 한 기회인 경매를 잡았으니까 뭐 이 경매를 어떻게 하면 잡은 기회를 살려나.